잘 안 먹는 아이를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의 문제는 곧 어떻게 키울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키울까라는 질문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안 먹는 아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이 다르듯이 자녀를 양육할 때의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육아서나 미디어에서는 식습관 지도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대안을 알려주어서 보면서 이렇게 해보자고 다짐하지만 막상 내 아이를 대할 때는 육아서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너무 안 먹어서 먹여주다 보면 아이의 식사 시간은 엄마가 밥 먹여주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죠. 먹여주면 안 되고 강요하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는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더 먹어보라면서 자꾸 권유하고 먹여주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하는데요. 자녀의 식습관 지도 중 아이를 먹이는 일이 너무나 스트레스라면 혹시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부모인 나의 마음을 잠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님 마음 점검해보기. 첫 번째, 기대감. 아이가 좋아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모양을 내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아이가 먹지 않습니다. 기껏 열심히 차려주었는데도 입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즉, 먹어줄 거라는 기대, 아이가 먹은 양, 실망감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분명 먹을 거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었다고 해주면 좋겠어. 라는 자신의 마음속의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실망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속이 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에게 화가 나서 또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건강하게 먹이려는 처음의 의도는 사라지고 갑자기 아이와의 기싸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더 먹어봐 하고 권유하게 되고 부모의 계속되는 권유하는 말에 아이는 음식을 더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이가 먹지 않아서 실망감이 클 때는 평소보다 요리에 신경을 더 썼더니 내가 기대치가 높아졌네 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두 번째, 압박.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 라고 기준을 두어 아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모가 정한 기준이 아무리 적당한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이의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양일 수 있거나 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가 밥을 먹을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식 판에 밥량이 아이에게는 너무 많게 느껴져서 먹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먹기도 전에 양에 질려버려서 식욕이 뚝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또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부모 자신에게 두지 말고 내 아이의 기질을 잘 살펴주세요. 내 아이의 식습관에 관련된 기질을 다룬 동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해 둘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잘 먹지 않는 음식이나 아이의 식습관 문제는 한 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압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방치. 그냥 먹던지 안 먹던지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먹겠지 또는 아이 스스로 먹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자녀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편식이 심하다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식탁에 올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아이에게 맞춰서 좋아하는 것만 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4가지 양육 유형. 잘 안 먹는 아이를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의 문제는 곧 어떻게 키울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키울까라는 질문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안 먹는 아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를 대하는 자신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고 아이와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식습관 문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애정과 통제의 적절한 조화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랜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애정과 통제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 방식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권위 있는 부모. 애정이 넘치고 자녀 양육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자녀가 같이 상의하며 그 규칙을 만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허용적인 부모. 애정은 있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나 지시만 제공하면서 규칙은 정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도 관대합니다.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엄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독재적인 부모.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아이의 의견보다는 부모 본인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고 의사소통은 일방적입니다. 네 번째, 방임적인 부모. 애정이 부족하고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버려 줍니다. 의사소통도 거의 없고 규칙과 기대도 없어서 아이는 부모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고 방치로 이어집니다. 나의 양육 유형 찾아보기. 다이애나 바움랜드의 4가지 부모 유형 중 나는 어떤 부모에 속하는지 다음 상황을 잘 들어보고 평소에 어떻게 말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밥을 계속 먹지 않고 장난만 치는 경우. 정빈아, 빨리 먹도록 하자. 어서 빨리 먹어야지. 허용적인 부모. 정빈아, 빨리 먹으라고 했지? 엄마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니? 너 오늘 놀이터 못 갈 줄 알아? 독재적인 부모.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임적인 부모. 정빈아, 밥 먹을 때는 장난치지 말고 빨리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지금 장난을 치다가 쏟은 물은 네가 바로 닦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밥을 시간 내에 다 먹는 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시계가 6을 가르칠 때까지 먹지 않으면 약속한 대로 놀이터는 갈 수 없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장난 안 치고 시간을 지켜서 식사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권위 있는 부모. 아이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권위 있는 양육 방식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적절한 경계와 한계를 지어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수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비난의 어조 없이 아이가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나쁜 아이로 대하지 않고 그저 실수한 것으로 대하면서 그 실수에 대한 해결책을 아이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정이 있으면서도 적당히 통제하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은 학업 능력과 사회성을 높이고 공격성과 불안, 우울을 낮추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의 식사 지도 방법. 선택의 기회는 주되 제한하기. 권위 있는 부모는 적절한 경계와 한계를 지어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수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요. 식사 시간에도 적절한 경계와 한계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유를 잘 안 먹는 아이라서 우유를 먹이고 싶다면 우유 먹을래? 하고 묻는 것보다 우유를 차게 해서 줄까 따뜻하게 해서 줄까 와 같이 선택의 기회를 주되 제한을 주세요.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저도 급식 시간에 아이들에게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꼭 1-2숟갈을 남기는 아이에게 조금 남았는데 다 먹어봐. 어서 다 먹어야지 하고 아이와 씨름하지 않고 몇 숟갈 먹을래? 하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2번이요 또는 3번이요 라고 말하고 다 먹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기. 권위 있는 부모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아이가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마다 엄마와 실랑이를 벌인다면 하루에 3번을 엄마와 아이와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설명해 주세요. 야채 안 먹으면 화장실 못 가서 배 아플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야채를 먹으면 아주 날씬하고 더 예뻐진대 라고 말해주세요.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을 캐치해서 칭찬해주세요. 숟가락질을 잘하고 있네, 시금치도 잘 먹었네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기.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부모의 생각대로 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밥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부릴 때 밥을 먹으라고 화를 내거나 먹어보자고 설득하지 않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말을 해주세요. 지금은 별로 먹고 싶지 않구나. 그럼 엄마 아빠가 먼저 먹어도 될까? 라고 말한 뒤 기다려줍니다. 정민아, 우리 식사 시간은 30분 동안이야. 안 먹어도 되니까 이리 와서 시계를 보자. 지금 6시지? 우리는 6시 30분까지 식사를 할 거야. 만약 6시 30분까지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와서 같이 먹으렴? 하고 말해주세요. 만일 정말 먹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이의 선택으로 남겨두세요. 기다려주면 아이는 부모 옆으로 스스로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간식은 주지 않아야겠죠? 오늘은 음식을 안 먹는 아이 4가지 유형 중 마지막 양육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육아 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육아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